안녕하세요. 푸른솜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3. 과실손해보험금 산정, 여기부터 봅니다. 역시 오늘도 생육시기별 현지조사표를 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계약일 24시부터 적과 전에 이 착과감소보험금 산정 시기에 대하여 보고요. 그리고 이 착과감소 과실수 산정하는 방법, 이 산정 시기에 대한 예시 문제도 풀어봤어요. 착과감소 과실수, 종합이혼 방식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고요. 특정이혼 방식에서는 한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적과 후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의 과실손해보험금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 과실손해보험금은 적과 후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의 적과 후 누적 감수량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빼고 미보상 감수량을 빼어서 산출하는데요. 우리가 일단 이 과실손해보험금 산정 계산식을 한번 쓰면서 봅시다. 이 과실손해보험금은 적과 이후 누적 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이 나온 값에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 누적 감수량은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이죠. 감수 과실수.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누적 감수 과실수에 대해서 보면요. 누적 감수 과실수. 이 누적 감수 과실수는 적과 후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의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뿐만이 아니라 우박이나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 합계예요. 그러니까 적과 후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 이 특정 위험 방식의 이 누적 감수 과실수다. 그렇게 봐도 돼요. 다만 이제 가을 동상하고 일소 피해는 부보장 특약을 가입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누적 감수량은 이 누적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인데, 이 누적 감수 과실수는 우리가 좀 이따가 보고요. 자, 이 미보상 감수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미보상 감수량. 간단히 설명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것은 적과 후에는 사실 미보상 감수 과실수가 없다 그래도 됩니다. 이건 0이다 그래도 돼요. 자, 우리가 보세요. 적과 후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 사이에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는 경우는 낙엽률 조사 시뿐입니다. 그러니까 적과 후에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로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 낙엽률 조사할 때 그때 미보상 비율을 조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방법서에서 명시해 놓은 것은 적과 후에 낙엽률 조사 시 뿐입니다. 미보상 비율 조사하는 것으로 명시해 놓은 것은 적과 후에 낙엽률 조사 시 뿐이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마저도 낙엽손해 감수 과실수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즉 낙엽손해 감수 과실수. 이 낙엽손해 감수 과실수는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인정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해서요. 여기서 미보상 비율은 낙엽손해 조사 시 조사된 미보상 비율이에요. 그래서 낙엽손해 감수 과실수에 미보상 감수 과실수가 반영돼 버립니다. 즉 적과 후에 미보상 감수 과실수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로 낙엽 피해가 발생됐을 때 미보상 비율이 조사된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낙엽손해 감수 과실수에 반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적과 후에 미보상 감수량은 없다. 즉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없다 그래도 돼요. 그래서 이 미보상 감수량은 없다 그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도 간단히 설명해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기부담 감수량도요. 자, 이것도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이죠. 감수 과실수로 합시다. 그러면요. 감수 과실수. 이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도 착과감소보험금이 1원이라도 발생되면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가 없습니다. 적과 후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가 없어요. 즉 이 자기부담금은 착과감소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이 부담이 되었다. 반영이 되었다. 100% 반영이 되었어요. 착과감소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이 100% 반영이 되었으면 과실손해보험금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 계산식이 산정이 되고 있어요.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는 우선 기존 착과수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죠. 자, 이게 이제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인데 여기에서 뺄 것이 뭐냐면 적과 전에 착과 감수 과실수를 뺍니다. 자, 괄호에서 착과 감수 과실수를 빼고요.
이제 괄호 안에서 마이너스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더해주기를 적과전 미보상 감수가 실수로 더해줍니다. 미보상 감수. 이 적과전이에요. 적과전. 미보상 감수가 실수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가 실수는 착과 감소 보험금이 이번에도 발생되면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가 실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 나무 피해에서 이 종합이용 방식이라고 했죠. 이 나무 피해에서 이 고사나무 조사는 수확기 종료 이후에 한다 했습니다. 고사나무 조사는 그렇죠. 그래서 이 고사나무는 나무 피해, 종합이용 나무 피해의 고사나무는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의 합이에요. 수확 완료 전이라는 것은 계약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의 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고사주수. 그리고 수확기 종료 이후 2월 31일 사이에 조사된 고사나무 조사 시 조사된 고사나무. 이게 바로 이제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다. 자, 그것을 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고사주수를 실제 결과주수로 나누어서 피해를 산정합니다. 이 나무 피해에 대한 것도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과실손해보험금 산정식에 대하여 봅니다. 과실손해보험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과목에 보시면 지급보험금은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했어요. 그래서 보험금은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나온 값의 가입가격. 자, 이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씁시다. 과실손해보험금은 적과 이후 누적 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나온 값의 가입가격. 그러니까 과실손해보험금은 보장수준이 100%다 그거예요. 그래서 보장수준 기록하지 않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은 이렇게 누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누적 감수량은 누적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이죠. 그래서 누적 감수 과실수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험금은 이렇게 했는데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은 좀 이따가 4호 감수량의 조사 일정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좀 이따가 볼 거예요. 이것은요. 다음 페이지에서요. 자, 미보상 감수량은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이 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서 감소량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방법서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으나 사실 적과 후의 과실손해보험금의 미보상 감수량, 그러니까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없다 그랬어요.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없다. 다만 적과 후의 미보상 감수 과실수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 태풍, 강풍, 지진화재 집중호우로 낙엽 피해가 발생되어서 또 미보상 비율이 조사된 경우에 하나인데 이것마저도 낙엽 손해 감수 과실수에 미보상 감수 과실수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쓸까요? 자, 이 미보상 감수량은 미보상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 미보상 감수 과실수, 그러니까 미보상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이기 때문에 이 낙엽손해 감수 과실수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 낙엽손해 감수 과실수 산정식은 이제 이렇게 해요. 곱하기 인정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즉 낙엽손해 조사 시 조사된 미보상 비율이 반영이 되어서 낙엽손해 감수 과실수 조사된 미보상 감수 과실수가 낙엽손해 감수 과실수에 반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낙엽손해 감수 과실수에 미보상 감수 과실수가 반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미보상 감수량은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 보겠습니다. 자기부담 감수량도 한 번 더 설명드려요.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죠. 이 자기부담 감수량 역시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로 설명드립니다. 기준 수확량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양으로 하는데 다만 산출된 착과 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에 착과 감소량에서 적과 종료 이전에 산정된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제외한다. 이때 자기부담 감수량은 0보다 작을 수 없다. 자, 자기부담 감수량은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이기 때문에 자,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는 사실 기준 착과수, 그죠? 기준 착과수 곱하기 과중이에요.
기준 착과수 곱하기 과중인데 여기에서 이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부담금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부담금을 이중으로 낼 수는 없죠. 그렇죠? 착과감소 보험금 받을 때 그때 자기부담금이 공제가 되었다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에서 또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착과감소보험금이 1원이라도 있다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금은 없다는 얘기인데요. 즉 기준착과수 곱하기 과중이 자기부담금 아닙니까?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부담 감수량 아니에요. 자, 그렇죠? 기준착과수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그렇죠? 기준착과수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빼줘야 할 게 뭐냐면은 착과감소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냈다 그러면 그걸 뺀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적과 전에 착과감소 과실수. 이것을 빼고요. 더해주기를 적과전 미보상 감수 과실수를 더해줍니다. 이제 가로 밖으로 빠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니까요. 적과전 미보상 감수 과실수. 이것을 말하자면 더해줍니다. 그런데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0으로 해요. 0보다 작을 수 없으므로 0으로 한다. 자,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는 우리가 또 계산 문제 풀면서 그때 또 설명드릴 거예요. 가입 가격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을 말한다. 한 과손의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그 다음에 계산된 보험금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을 보험금으로 하는데 다만 보험 가입금액은 감액했을 때는 감액 후 보험 가입금액을 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계산 문제로 풀어볼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계산 문제로 풀어볼 겁니다. 자, 4. 감수량의 조사 결정 4호입니다. 우리가 적과종료 이전 착과 감소량은 지난 시간에 봤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본 것은 이 적과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가 이게 적과 후 누적 감수 과실수에 더해집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 더 써야 되겠네요. 과실손해보험금은 이건 이제 적과 후 누적 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나온 값의 가입 가격 이렇게 하는데 이 누적 감수량에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를 더해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과실손해보험금이죠. 과실손해보험금은 누적 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나온 값의 가입 가격을 곱하는데 이 누적 감수량에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를 더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 적과 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가 나오는 경우, 발생되는 경우는 적과전의 종합이혼 방식에서 적과전의 자연재해가 반드시 발생돼야 돼요. 한 번 더 써야지 안 되겠습니다.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후 착과손해 적과 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 이걸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 반드시 적과전 종합이혼 방식이라 해야 됩니다. 적과전 종합이혼 방식에서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 피해 중에서 조수해나 화재는 관계없어요. 자연재해가 반드시 발생되어야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가 유효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연재해 그러니까 착과감소량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착과감소 과실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의 이 또는 3과 같이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를 산출하여 다목 적과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에 더한다 그 말이에요. 이 다목의 감수 과실수가 적과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에 더한다 그 말이에요. 누적 감수 과실수에 더한다.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가 60% 미만인 경우 감수 과실수는 적과 후 착과수의 5%로 했는데요. 적과 후 착과수가 평균 착과수의 60% 미만인 경우 6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이때는 감수 과실수는 적과 후 착과수 곱하기 5% 그리고 100% 마이너스 착과율 나누기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 적과 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예요. 적과 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는 이것은 이렇게 해요. 적과 후 착과수 곱하기 착과 피해율로 합니다. 착과 피해율. 그런데 이 착과 피해율은 나중에 맥스 A 값으로 돼요. 맥스 A 값. 그러면서 이 착과 피해율은 어떻게 하느냐면 5% 곱하기 100% 마이너스 착과율
그리고 40%입니다. 그리고 착과율은요. 적과후 착과수 나누기 평면 착과수.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로 여러분 기억을 해두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적과후 착과수 곱하기 착과 피해율이다. 이 착과 피해율은 나중에 맥스 A 값으로 됩니다.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적과전 종합이온 방식이면서 적과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보장이고 자연재해가 반드시 발생될 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적과전 특정 어종 한정 보장 특약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적과전 종합이온 방식도 적과전 조수에나 화재가 발생된 경우에는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후 착과손해 감소가 실수 해당 없습니다. 자, 적과 종료 이후 감수량 보겠습니다. 적과 종료 이후 감수량은 누적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이죠. 누적 감수 과실수는 보험 기간 동안의, 그러니까 적과 후부터서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의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 우박, 일소, 우박, 일소, 가을 동상으로 발생한 감수 과실수 합계로 산정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누적 감수 과실수는 보험 기간 동안의 태풍, 강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 일소, 가을 동상으로 발생한 감수 과실수 합계로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일소하고 가을 동상으로 발생한 감수 과실수는 부보장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누적 감수 과실수에서 제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소 피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는 보험사고 한 건당 적과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수 과실수로 인정합니다. 제가 전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죠. 감수과실수의 합계에서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 의한 감수과실수를 차감하여 적과 종료 이후 감수과실수를 산출한다. 미보상 감수과실수를 차감하라 그 말이에요. 적과후. 이 미보상 감수과실수를 차감하라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과후의 미보상 감수과실수는 낙엽손해 감수과실수 산정시 반영돼 버리기 때문에 0으로 취급을 한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후 감수량은 적과 종료 이후 감수과실수 합계에 가입과중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시 보겠습니다. 적과 종료 이후 감수량은 적과 종료 이후 감수과실수 합계에 가입과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가입과중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 1개당 평균 과실 무게를 말한다. 한 과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7번, 8번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야 됩니다.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한 산정된 감수량은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해 산정된 감수량은 동시 또는 선후차적으로 발생한 다른 보험사고의 감수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상하는 재해가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 금차사고의 조사가 금차사고의 조사값에서 기사고의 조사값 중 최고값을 제외하고 감수과실수를 산정한다. 금차사고의 조사값에서 기사고의 조사값 중 최고값을 제외하고 감수과실수를 산정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재해가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 이번 사고의 조사값에서 이미 발생된 사고의 조사값 중 최고값을 제외하고 감수과실수를 산정한다. 금차사고의 조사값은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 그리고 착과피해 구성률, 낙과피해 구성률이에요. 그 다음에 기사고의 조사값은 인정피해율, 착과피해 구성률 중 최고값입니다. 자, 이것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 착과피해 구성률 중 최고값이 이것을 맥스 A 값으로 대입합니다. 자, 이것을 맥스 A 값으로 대입해요. 이것은 맥스 A 값으로 대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후 착과손해 감수과실수 산정할 때 착과피해율. 자, 여기에 하나 더 착과피해 구성률인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자, 착과피해 구성률 이게 같은 이야기인데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후 착과손해 감수과실수 산정할 때 이때 착과피해율도 이 맥스 A 값으로 대입을 해야 돼요. 자, 거기까지 놔두고요. 자, 그러면 맥스 A는 이전 사고의 착과피해 구성률, 인정피해율 중 최고값이에요. 자, 이것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낙엽손해 감수과실수 보고요. 그 다음에 착과손해 감수과실수, 낙과손해 감수과실수 이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낙엽손해 감수과실수 자주 쓰네요. 자, 낙엽손해 감수과실수는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착과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착과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입니다. 여기에다가
아니, 낙엽선의 감소가 실수죠. 인정피해율이죠. 제가 지금 왜 이러냐. 낙엽선의 감소가 실수는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낙엽 인정피해율이요. 인정피해율. 인정피해율 마이너스 맥스A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인정피해율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인정피해율이 금차사고 조사값이에요. 앞에 쓴 것이요. 자, 두 번째. 착과손의 감소가 실수. 착과피해 감소가 실수다. 그거죠. 착과피해. 착과피해 감소가 실수 역시 사고 당시 착과술. 착과피해 감소가 실수는 어떤 거 있어요? 가을 동상에 우박 착과피해. 그리고 일소 착과피해 감소가 실수 산정할 때 이 식을 씁니다.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착과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A. 자, 맥스A로 합시다. 맥스A. 자, 이거예요. 착과손의 감소가 실수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낙과피해 감소가 실수. 이걸 또 낙과손의 감소가 실수라고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낙과손의 감수과실수. 이 낙과손의 감수과실수 계산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낙과손의 감수과실수. 하나 유형. 첫 번째. 통상적인 유형. 통상적인 유형이 여기 합니다. 통상적인 유형을 먼저 쓰고요. 자, 낙과수 곱하기 낙과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A.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사과 배 예외가 있는데 예외. 사과 배 품목에 한해서 사과하고 배 품목에 한해서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로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로 인한 낙과손의 감소가 실수예요. 집중으로 인한 낙과손의 감소가 실수. 이 낙과손의 감소가 실수는 낙과수 곱하기 낙과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A 그리고 1.07 해준다. 1.07 그리고 1.07 보여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세요. 인정피해율, 착과피해 구성률, 낙과피해 구성률이 금차사고의 조사값입니다. 금차사고 조사값. 그렇죠? 자, 금차사고 조사값은 뭐라고요? 인정피해율, 착과피해 구성률, 낙과피해 구성률이 금차사고 조사값인데 이 맥스A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인정피해율, 낙엽 인정피해율하고요. 착과피해 구성률. 아까 얘기했던 착과피해율도 여기에 들어가요. 착과피해율.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스A 값은 그러니까 보상하는 재해가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차사고의 조사값에서 기사고의 조사값 중 최고값을 제외하고 감수과실수를 산정을 하는데 금차사고의 조사값은 인정피해율, 착과피해 구성률, 낙과피해 구성률이다. 기사고의 조사값, 즉 맥스A 값으로 하는 것은 인정피해율, 착과피해 구성률이다. 맥스A 값으로 하는 건요. 이 맥스A 값으로 하는 건 인정피해율, 착과피해 구성률입니다. 자, 남손해보장 특약의 보험금 산정식을 봅니다. 5호죠. 지급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의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피해율은 피해주수, 그러니까 고사된 나무, 여기서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예요. 고사된 나무를 실제 결과주수로 나눈 값으로 하는데 여기서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는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가 있고요.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가 있는데 이제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는 고사나무 조사 시 조사된 고사주수죠. 그렇죠. 아무튼 고사주수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 중에서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수확 완료 고사주수의 합이다. 그리고 피해율은 이러한 고사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주수예요. 보험금은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자기부담 비율은 통상적으로 5%. 그 다음에 감수과실수 산정, 품목별 감수과실수 및 피해율 산정 방법 별표 6은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는 그 업무방법서 뒤편에 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같이 공부하면서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에 따른 착과 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하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죠. 착과 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산정하는 거. 자, 문제를 보시면은 저가전 종합비용 2이고, 그런데 저가전 5종 한정 특약을 가입했습니다. 그렇죠? 평년 착과수 제시되고 있고, 1주당 평년 착과수는 150개예요. 1주. PDF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빠졌네요. 가입 과중은 400g. 그죠? 400g입니다. 가입 가격 2,000원 나와 있고요. 실제 결과 주수, 가입 주수 나와 있습니다. 자기부담 비율 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사 내용을 보시면 계약일 24시부터 적과 전에는 특정 5종 한정 보장 특약 중 하나인 우박 피해가 발생되어서 유가 타방률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나무 피해는 없습니다.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 없고요. 이제 적과 전에 현지 조사할 때마다 미보상 비율은 따라다닌다 그랬죠. 미보상 비율이 10% 조사됐어요. 6월 11일 날 미보상 비율 10%. 그 다음에 적과 후 적과 수는 7월 15일 날 조사됐어요. 5만 개로 조사됐죠. 적과 이후도 이제 한 건이니까 한다고 보면 적과 이후는 사실 피해가 없지요. 그러나 적과 전에 6월 11일 날 우박 피해를 원인으로 한 수학전 착과 피해 조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수학전 착과 수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착과 피해 구성률은 사실 20%로 우리 교재에는 되어 있죠. 자,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착과 감소 보험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착과 감소 보험금. 착과 감소 보험금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착과 감소량. 우리가 써봤지 않습니까? 착과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곱하기 자기부담 감소량. 그죠? 자기부담 감소량 곱하기 가입 가격 곱하기. 여기서는 착과 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을 70%로 했어요. 그래서 70%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70%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과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착과 감소 과실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착과 감소 과실수. 이것은 적과전 특정 5종 한정 보장 특약의 경우에는 최소값을 한다 그랬어요. 착과 감소 과실수 산정 방법 세 가지 중에서 하나죠. 그죠? 착과 감소 과실수 적과전 특정 5종 한정 보장 특약을 가입한 경우는 최소값.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 자, 평년 착과수는 6만 개입니다. 6만.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는 5만 개예요. 그런데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이다 그랬습니다. 평년 착과수 얼마? 6만 개죠.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 자, 6만 개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 적과 전에 최대 인정 피해율은 어떤 걸 했어요? 유가 타방률, 나무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 중 가장 큰 값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일 24시부터 적과 전에 특정 5종으로 인한 최대 인정 피해를 보겠습니다. 우박 피해가 발생이 됐어요. 유가 타방률은 제시되어 있어요. 20%. 나무 피해 없어요. 그죠? 낙엽 피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인정 피해율은 20%가 되는 거예요. 20%. 자,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최소가.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 6만 마이너스 5만이니까 12,000만. 그런가 하면 6만 곱하기 20%는 12,0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0개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럼 미보상 감소 과실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보상 감소 과실수. 이것은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에요. 그죠? 10,000개 곱하기 미보상 비율. 적과 전에 조사된 미보상 비율 중 가장 큰 값 10%. 플러스 미보상 주수가 없어요. 0주 곱하기 1주당 평년 착과수를 곱해줘요. 150개. 자, 그러니까 150개인데 이것은 이제 0주로 곱했기 때문에 0이죠. 10,000 곱하기 10%는 얼마예요? 1,000개입니다. 1,000개가 미보상 감소 과실수. 그러면 기준 착과수 한번 구해봅시다. 세 번째로 기준 착과수. 기준 착과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적과 전에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는 과수원은 적과 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 적과 전에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는 과수원은 그냥 적과 후 착과수를 했어요. 그래서 적과 전에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죠. 4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는 뭡니까? 5만 개죠. 5만 개.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 10,000개. 그래서 6만 개가 기준 착과수입니다. 그럼 네 번째,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 구해야죠.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 그렇죠?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는 이건 기준 착과수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그렇죠? 6만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은 과실은 10%입니다. 10%를 곱해주면은 6,000개죠. 6,000개. 자, 이제 우리가 착과 감소 보험금에다 대입을 해봅시다.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과중이에요. 착과 감소 과실수는 몇 개입니까?
착과 감소 과실수는 10,000개입니다. 그죠? 10,000개. 곱하기 과중 얼마입니까? 가입 과중이 400g이니까 0.4kg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미보상 감소량은 미보상 감소 과실수 곱하기 과중이 1,000개입니다. 곱하기 0.4kg.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소량은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 곱하기 과중. 6,000개. 곱하기 0.4kg. 그렇죠? 여기에 가입 가격은 얼마예요? 2,000원이죠. 2,000원 곱하기 70%입니다. 70%. 그렇죠? 70%. 자, 그러면 이것을 써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씁니다. 10,000 곱하기 0.4는 4,000kg이죠. 4,000.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0.4는 400kg입니다. 마이너스 6,000 곱하기 0.4는 2,400kg. 여기에 곱하기 2,000원 곱하기 70%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자, 이게 계산하면 뭐 168만 원이 됩니다. 168만 원.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을 보겠습니다. 자, 과실손해보험금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자, 과실손해보험금은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소량이라고 했어요.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소량. 잠깐만요.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곱하기 가입 가격이에요. 곱하기 가입 가격. 그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적 감소량은 우리가 적과 이후에 조사된 것 중에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적과 후는 피해가 없죠. 적과 후는 피해가 없어서 6월 10일 수학 직전에 우박 피해가 있는 거 있죠. 6월 10일 적과 전에 우박 피해 있는 게 있죠. 이걸 수학 직전 착과 피해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적과 후 과실손해보험금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값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생각해야 할 게 있죠.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후 착과손해 감소 과실수는 적과전 특정이용 방식에는 해당이 없어요. 적과전 특정이용 방식은. 그래서 수학전 착과손해 착과피해 감소 과실수. 자, 1번. 좀 밑에 씁시다. 수학전 착과피해 감소 과실수. 착과피해 감소 과실수. 수학전 착과피해 감소 과실수는 이 수학전 착과수가 있죠. 5만 개. 곱하기 착과피해 구성률. 자, 착과피해 구성률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100%가 6개가 있습니다. 그죠? 빨간색으로 좀 합시다. 자, 100%가 6개가 있어요. 6개 곱하기 100%는 숫자 1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80%가 30개 있습니다. 80%가 30개 있으면 80%는 숫자 0.8과 같아요. 30 곱하기 0.8 플러스 50%가 30개 있습니다. 그죠? 50%가 30개 있으면은 30 곱하기 0.5 플러스 그 다음에 정상은 0을 곱해줘요. 50%는 0.5 곱해주고요. 정상은 159 곱하기 0을 곱해주기 때문에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0이랑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나누어 주냐. 그러면은, 보세요. 6 플러스 30 플러스 30 플러스 159. 66 플러스 159 하니까 이게 225가 돼요. 225. 그렇죠? 225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맥스 A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전 사과의 인정피해율, 착과피해 구성률 중 최고값으로 하는 것이 맥스 A 값 아니겠습니까? 맥스 A 값이 없어요. 그렇죠? 맥스 A 값이 없습니다. 0%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게 20%가 됩니다. 20%. 즉, 5만 곱하기 20% 마이너스 0%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50만 개가 됩니다. 10,000개. 그렇죠? 10,000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자,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소하실수. 봐봐야죠. 적과 후에 미보상 감소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보상 비율이 조사 안 되기 때문에 적과 후에 미보상 감소하실 수는 없죠. 자기부담 감소하실 수는 해봐야죠. 자, 두 번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본 문제에서는 착과 감소보험금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과실손해보험금이 자기부담 감소하실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없는 게 답이에요. 없는 게. 그런데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과실손해보험금이 자기부담 감소하실 수는 일단 기준착과수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죠. 기준착과수는 아까 6만 개였습니다. 자, 6만 개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10%에서
여기서 빼기를 착과 감소 과실수를 뺍니다. 적과 전에 발생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얼마였어요? 10,000개였습니다. 그렇죠. 착과 감소 과실수가 10,000개였어요. 10,000개를 빼주고요. 여기에서 적과 전에 발생된 미보상 감소 과실수가 1,000개가 있었어요. 1,000개. 그렇죠. 자, 이렇게 산정된다. 자, 그러니까 6,000 마이너스 10,000 플러스 1,000 하니까 3,000개가 됩니다. 3,000개. 마이너스 3,000이죠.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3,000개가 되는데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가 마이너스 값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값으로 산출된 경우에는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적 감소 과실수는 이 10,000개예요. 그렇죠. 누적 감소 과실수는 10,000개니까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과실 손해보험금을요. 자, 누적 감소 과실수가 몇 개 있어요? 10,000개였습니다. 10,000개 곱하기 과중 0.4kg 하면은 이게 이제 누적 감소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보상 감소량은 없었고요. 자기부담 감소량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가입 가격은 2,000원입니다. 2,000원. 자, 이걸 대입을 하면요. 4,000kg 곱하기 2,000원이죠. 2,000원. 자, 이거 뭡니까? 4,000 곱하기 2,000kg. 800만 원입니까? 예, 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산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서는 우리가 우리 교재에 있는 계산 문제, 또 제가 추가로 고급 문제는 아직 나중에 고급 문제는 제시할까요?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내년 한 5월이나 6월경 그때 고급 문제를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보다도요. 내년 6, 7월경 그때 5, 6, 7월경 그때 고급 문제를 제시할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교재에 있는 계산 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